예, 3월 9일 대선 투표율 긴급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오후 2시 기준으로 투표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승리를 장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시하면서 투표를 독려를 했습니다. 자, 지금 2시간 흐른 지금 그 오후 4시 기준으로 하면은 전국적으로는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 이 지역별로 보면은 여전히 몇 %가 좀 부족한, 지금 한 표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 4시 기준으로 이 전국 평균 투표율은 71.1%, 이게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이 역대 87년 이후에 역대 대선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71.1%인데 이것을 2017년 대선과 비교를 해보면은 2017년 대선 이 시간이 67.1%니까 71.1, 67.1이니 4%가 더 높죠. 지금이 4%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 최종 투표율이 2017년 최종 투표율은 77.2%입니다. 77.2%면 여기다가 4%를 좀 더하면은 이 81.2%가 지금 예상이 되죠. 81.2%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그때는 투표 시간이 조기 대선이어서 8시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확진자 포함해서 7시 반까지 하죠. 그래도 어쨌든 지금 추세로 가면은 80%를 좀 넘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80%를 넘었으면은 지금까지 최대 최고 투표율이 대선에서 1997년 김대중, 이해창 후보가 맞붙었던 그 대선에서 80.7%, 80%를 처음 넘어갔죠. 자, 오늘 또 80%를 넘어갈지, 그 80.7을 넘어서 두 번째로 80%대 투표율을 기록할지, 일단 상당히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합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런 민심이 상당히 많았죠. 이 여론조사 깜깜이 되기 전에 조사를 보면은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여론이 50%, 55%까지 막 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거기 미치지 못했죠. 그런데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이 과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심이 반영이 되죠. 투표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체 국민의 민심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징후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이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은 여전히 지금 호남 쪽에서 1, 2, 3위, 다 1, 2, 3위입니다. 전남이 77.3으로 최고고, 광주 76.4, 전북 76.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남은 지금 대구와 경북은 좀 그나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72.4, 경북이 73.6, 그리고 울산 71.5, 경남 70.5 이렇게 70점대에 들었었는데 2시간 전에 꼴찌였던 부산, 이 꼴찌는 지금 제주가 가져갔습니다. 66.9인데 부산도 여전히 이 68.6 이래서 6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후 2시에 말씀드린 대로 호남에서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그런데 호남 투표율은 올라간다. 영남에서 지지율이 높은 윤석열, 그런데 투표율이 호남에 비해서 높지 않다. 그러면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 2시간 전보다는 지금 투표 동료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약간은 좀 호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윤석열 후보가 계속 동료를 하고 있고, 이 몇 %가 부족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김은혜 공보단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투표율이 비상이다. 투표율이 비상이다. 지금 한 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거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합니다. 투표가 얼마나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김은혜 공보단장이 이 기자 출신이죠.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습니다. 그 김은혜 공보단장이 오늘 소개한 실화입니다. 실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2008년에 강원도 고성군수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자, 그때 무소속 2명이 무소속 황종국 후보가 4,597표, 또 무소속 윤성근 후보가 4,596표, 딱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는 이야기죠. 한 표가 모자란다, 절박하다. 이재명 어제부터 계속 3표가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3표가 모자란다. 본인이 직접 막 그렇게 했죠.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금 한 표가 부족합니다. 한 표가 부족하다. 자, 그래서 절박함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높은 투표율은 이 정권교체의 민심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자, 그리고 전국 평균을 보면은 지지율이 또 전국 평균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더 높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지지율이 득표율로 이어지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투표율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비확진자 투표하는 시간은 6시까지니까는 지금 거의 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1시간 남짓 남았는데, 이 속히 지금 투표를 안 하신 분은 투표장으로 좀 가실 필요성이 있겠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오늘 투표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안내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 투표 오늘 나중에 개표를 보실 때도 그렇고 이것이 좀 참고를 할 만한 사항이 오늘 좀 있습니다. 이 확진자가 100만 명 이상이 지금 같이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조금 그전의 대선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개표 방송을 보시면은 좀 더 정확히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당선인이 누군지 언제 알게 될까? 누가 이겼는지 언제 알게 될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죠. 자, 물론 7시 반에 개표 출구조사 결과는 발표가 됩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사실 출구조사가 상당히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이 총선이나 지방선거 출구조사보다 이것은 단일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는 지금까지 상당히 정확합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막 근접합니다. 거의 근접하는 수준으로 가고 2017년 것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 41.4가 나왔는데 실제 득표가 41.1 거의 뭐 한 자리 소수점 이하까지 다 갖춰 소수점 이하만 다르죠. 자, 홍준표 23.3 출구조사 나왔는데 24 안철수 출구조사 21.8인데 21.4 21.8 21.4 이런 식으로 출구조사가 상당히 정확했습니다. 상당히 정확했는데 이번에는 이것보다는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사전투표를 한 것은 출구조사에 반영이 안 되죠. 그 대신 보정을 합니다. 사전투표를 할 때 출구조사를 직접 하진 않았죠. 그 대신 이 사전투표의 통계를 가지고 뭐 연령대별 이런 걸 해서 보정을 하지만 아무래도 사전투표가 이번에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 30%가 넘는 이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못했습니다. 일단 보정을 하지만은.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 출구조사가 적중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다만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출구조사에서 한 10% 가까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하면은 아무리 사전투표에 대한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해도 성패가 뒤집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출구조사를 보실 때 얼마나 큰 차이로 나갔느냐. 그러면은 한 5% 정도만 나가도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은 정확하기 때문에 5%, 3%, 4%, 한 5%까지 가면은 이것은 당선이 유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1% 정도 이렇게 하면은 사전투표 때문에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좀 불안감이 있는데, 그런 당선이 누군지 언제 알게 되느냐? 자, 7시 30분이 되면은 각 시군 구 선관위에 보관을 하고 있던 사전투표함이 먼저 전국 251개 개표소로 이동을 하고 도착하면은 바로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8시쯤에 본격적으로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 36.93%의 높은 사전투표율로 인해서 개표 속도는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회송용 봉투가 있죠. 그 봉투를 또 찢는 작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궐선거로, 그러니까 언제쯤 그러면 알 수 있느냐? 자, 보궐선거로 치러져서 오후 8시까지 투표한 2017년 대선은 다음날 오전 5시 55분에 개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대선은 다음날 1시 40분, 2007년은 3시 30분, 그러니까 새벽에 주로 개표가 완료가 됐는데, 당선인 예측은 그보다 더 빠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이 개표 방송을 하다가 당선, 유력, 학식지 이렇게 되는 것이, 자,
2017년 대선 때 방송사들은 밤 10시 40분에쯤, 10시 40분, 밤 10시 40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확실하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11시 45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을 찾아서 벌써 당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1시 당선인으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2017년과 좀 비슷한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이 한밤중, 밤 10시, 11시쯤 당선이 확실하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정을 넘어가면서는 그것이 점점 더 굳어지는 자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출구조사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이 개표를 할 때, 개표 방송을 보실 때 하나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까지는 이 선거를 개표를 할 때, 특별한 어떤 순서 없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각 개표소가 지금 140 몇 개가 있죠. 140 몇 개는 251개, 죄송합니다. 251개 개표소에서 개표소 상황에 따라서 별다른 구분 없이 그 개표 순서를, 그러니까 사전투표 먼저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본투표 먼저 하느냐. 뭐 선상투표도 있고 뭐 해외 거주자 투표도 있고 막 있죠. 자, 그 상황에 따라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때와 조금 다른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투표 연장 시간이 있죠. 그래서 사전투표함부터 개함을 합니다. 제가 선관위에 물어보니 사전투표함 중에서도 관내 사전투표, 그러니까는 그 거주지 안에서 한 사전투표함부터 개함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관내를 하든지 아니면은 본투표를 하든지 그 거소투표를 하든지, 그 다음에는 현장 상황에 맞게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제일 처음에 이 251개 개표소에서 처음 개함되는 그것은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면은 지금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섰을 거다. 그런 분석대로 나왔죠. 뭐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지난번 그 4.15 총선 때도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많은 표를 가져갔기 때문에 뭐 부정 개표 논란도 있었지만은 이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표를 할 때 초반에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선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재명 후보 쪽이 유리한 것 아니냐, 지금까지 지지율 조사가 다 엉터리인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사전투표가 이재명에게 유리하다고 추론되는 사전투표가 먼저 개함되기 때문에 그 개함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본투표가 또 갑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이 오늘 개표 방송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또 한 2시간 후에 다시 투표 결과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